이해를 하면서 같은 공감을 형성하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단어 중에 이제 틀림없이 ITBB에 거듭나는 요즘의 단어가 이 디지털 비즈니스라는 게 여러분들 곁에 항상 쫓아온다고 했죠. 지금 이 가버먼트라는 전자정부도 이 타이틀을 바꿨어요. 행자부 또 저 NIA 그 정보사회에서는 그 NIA 이런 데서 다 D갑으로 바꿨어요. E갑에서. 그게 이제 다 디지털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아직 안 나가 있는데 틀림없이 이제 기업에서 지금 알고는 있죠, 이 용어를. 디지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이제 상당히 높게 평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요, 이거 좋겠죠. 그래서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이 디지털 비즈니스가 우리는 주로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공할 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 하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디지털 비즈니스가 뭐야 우리 회사로 치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게 빅데이터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클라우드 뭐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이 신뢰가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팔 때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 팔 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신기술 팔 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게 축이 잘 들어보면 디지털 비즈니스에 견주어서 앞으로 니네 기업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해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중요한 게 지금 기업에서 보면 디시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막 이렇게 제공해서 주는 게 트랜잭션 거래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상당 포션 그 사람들이 그거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하급 실무자서부터 사장님에 이르기까지 무슨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잘못 생각한 게 빅데이터 갖고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료를 최고 경영자들이 사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퍼레이션 레벨, 이 오퍼레이션 레벨에서 이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빅데이터 만들어가지고 대시보드 만들어가지고 가시화시켜서 사장님이나 높은 분들이 저걸 보고 뭐 상황 판단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가 기업에서 쓰는 빅데이터의 뭐 이런 모양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은 이 오늘 얘기하려는 준 내용이 그거예요. 이 하급 오퍼레이션 레벨이 과연 어떻게 이거를 빅데이터를 맞이해 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또 스스로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다. 이거 디시전이 잘 나오는구나. 그러면 하급 디시전들이 잘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솔루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바꿔주든지 새 걸 넣어줘야 되느냐 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시장 마켓으로 보면 위에다 파는 거는 한두 개밖에 못 팔 거예요. 높은 탑 CXO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하급 실무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사실은 마켓이 CXO나 CEO나 이런 탑 레벨의 빅데이터나 이 디지털 비즈니스 뭐 이런 걸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퍼레이션 레벨에서 그 사람들이 디시전 하는데 정말로 효과적이 되게 뭘 만들어주고 모자라면 우리가 더 솔루션을 갖다 넣어주고 그래서 이 하부를 키워나가는 게 시장이 더 큰 거죠. 그거를 일찍이 많은 선진 IT 회사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 갖고 뭐 고상하게 이 커스터머 인사이트를 먹고 뭐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면 혹 잘못 해석하면 대표나 사장께서 그런 거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급 심리자는 빅데이터에서 뭐에다 쓰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퍼레이션 레벨에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등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다 나은 디시전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시장 넓은 데를 공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IT에서는. 그렇게 그게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초기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게 인터넷을 보고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인터넷하고 이제 사람하고 이렇게 엮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번에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인터넷 베이스드 비즈니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만들었어. 근데 사람하고 비즈니스가 이제 인터넷에 통해 가지고 이제 인터랙션이 되면서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월이 또 지나니까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 같이 things가 나왔고 이제 많이 그러니까 센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냥 센서들이 많이 가지고 센서들이 또 그들 자체로 네트워크를 갖게 되고 USM 같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같은 걸 갖게 되고 그래서 이 things가 이제 결부가 돼가지고 이 things 세계를 아우르는 비즈니스가 탄생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것이 지금 IoT 이렇게 불려주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지는데 M2M, 뭐 O2O 뭐 이런 이름들로 불려지는데 그 모든 게 이 지금 이 세계의 관계에서 지금 빚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죠. 이 비즈니스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디지털 비즈니스가 이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진척을 하면 궁극적으로 뭐가 될까? 이게 이런 게 이제 조직성에서 뭐가 일어날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이건 things와 비즈니스와 사람이 엮어가지고 피지컬 월드하고 사이버 월드라고 할까 하여튼 디지털 월드하고가 상당히 경계가 없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탄생을 하면 그 비즈니스는 조직한테 어떤 영향을 가져오냐? 크게 보면 첫째 하나 그러니까 민주주의화 된다는 걸 쉽게 얘기해요. 데모크라타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 연결이 되고 여기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모두 연결이 되고 모든 개체들이 보이스가 있게 돼요. 보이스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say 뭐라고 썸씽을 하는 뭐랄까 이 발언권 같은 거를 다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다 세상이 민주화가 된 거 아니? 조직도 민주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틀림없이. 그것이 이제 처음 두드러진 나중에 일어날 현상이고 DB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디메트럴라이제이션이다 이거야. 디메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건 지금까지는 다 애널로그나 이런 시대에서는 다 증거나 실체나 실존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다 디지털화가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디지털화가 될 거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데 디스인터미네이션이다. 디스인터미네이션이라는 거는 직접 된다 이거지. 이제 중개가 필요 없다는 거야. 뭐든지 직접 컨셉이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럼 직접 된다는 건 상당히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의미를 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 직접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인터넷만 생각하면 야 이거를 인터넷에서 집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뽑아야 되겠다. 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중개가 없어진다. 그 말은 뭐겠어요? 중개가 없어지는 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일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은행에서 요즘 주민등록 등본 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다 아니까 침은 벌써 다 알아요. 이게 왜냐면 정보 공유가 돼 있거든요. 지금 각 은행도 그렇고 관공서들은 특히 뭐 정부 부처들은 다 공유가 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런 종이가 필요 없는 거죠. 직접적인 사회가 된다 이거. 그러한 거가 이제 이 3D의 사회로 이제 이 디지털 비즈니스가 진화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결론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금의 IT 시스템들은 트랜잭션, 레코드 이거를 향해서 지금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트랜잭션과 레코드를 향해서. 뭐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조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상당히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은 이제는 틀림없이 무슨 전투기 같은 거라고 한순간 졸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지금 각종 센싱을 달아가지고 빨리빨리 리스폰스를 못하면 옛날같이 뭐 기록 남기고 거래 한번 하고 뭐 이런 시절은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멘트가 있는데 기업이
그 모멘트를 바로바로 센싱하고 리스폰스를 할 수 없으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디시전을 우리가 얻는다 그랬는데 이런 빅데이터건 클라우드든 뭐 하여튼 이런 디지털 비즈니스를 잘 영위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디시전에 관계된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디시전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세 가지다 이거예요. 전략적 디시전이 있고, 그죠? 전술적 디시전이 있고, 운영한다 할까? 이 밑에 하부의 실무적 디시전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진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멘트라는 게 어디서 왔을까? 물론 상층의 모멘트도 나타나겠지만 실제로 모멘트라고 비즈니스에서 봐야 되는 거는 고객하고의 접점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객에서의 그 접점이라는 건 사실 레벨을 보면 스트래티지한 게 택틱한 게 아니라 오퍼레이션 레벨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거가 지금 이런 거다. 가령 들어서 이게 콜센터가 제일 대표적이겠죠. 커스터머 서비스 가면 뭐 여기서 뭐를 샀다 그러면 그 당신 같은 사람 또 뭐 이런 것도 사던데 그런 크로스 셀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이나믹 프라이스라는 건 이제 프라이스가 다이나믹하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객을 향해서 이제 맞추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이제 여기서 사기치는 놈이 누군가 이런 것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이 트럭이 있으면 트럭을 어떻게 이제 리라우트 다시 이렇게 뭐 반대로 가서 픽업을 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효율을 위해서 이 모든 게 사실은 비즈니스 모멘트인데 이 비즈니스 모멘트는 사실상 거의 90% 이상이 오퍼레이션 레벨이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레벨을 향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은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 모멘트는 사실은 어디서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하고도 많이 일어난다. 그죠? 더군다나 커스터머 사이드하고 이쪽 그 다음에 우리 파트너 사이드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이 빨간 포인트들이 말하자면 그 접점들이죠. 그 접점을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접점을 기업들은 옛날에는 회피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정해진 서비스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번에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모멘트 이꼴 회사의 자산이 돼. 그걸 어떻게 다 붙잡아 들여서 우리 거로 소화시키느냐 하는 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접점을 수많은 접점들이 있는데 이 접점들을 모두 뒤져봐야 된다. 모두 찾아야 된다. 그것을 잘하는 기업하고 못하는 기업하고 상당히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아마존이다. 아마존이 상당히 높이 평가되는 게 이러한 접점들을 완벽하게 특허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즈니스 종류를 이렇게 디시전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뭐 이런 게 아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디시전이라는 거는 야 우리 비즈니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이거는 저 컴퍼니를 살까? 우리가 흡수할까? 뭐 이런 거는 전략적 의사결정이죠. 그 다음에 이거 상당히 전술적 의사결정은 어떤 커스터머를 타겟으로 할까? 어떤 이 크레딧 줄 때 어떤 팔리시로 신용카드 같은 걸 줄까? 그 다음에 뭐 이 프라이스 리스트의 그 가격들을 어떻게 책정할까? 그 다음에 이 프로덕트의 스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디파인해 줄까? 이런 거는 상당히 전략적이고 그 밑에 하부는 아까 그 콜센터에서 본 것 같이 전화가 오면 콜센터에서 어떻게 응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SLA 어그리먼트에 의해서 얼마만큼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 그 다음에 크로스 셀링은 뭐를 제시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은 다 오퍼레이션 레벨이죠. 그 오퍼레이션 레벨의 디시전이 사실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더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향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IT가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주지 않겠어요? 디시전을 내리기 위해서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어널리시스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략, 전술, 운영적인 이러한 디시전이면 이게 이제 레벨이다 이거예요. C 레벨이 있고 중간 레벨이 있고 오퍼레이션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한데 일어나는 그 해줘야 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계층을 봅니다. 물론 여기도 하긴 해요. 근데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거긴 하지만 분석을 좀 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주로 이제 우리가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 보면 몇몇 CXO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더디게 그다음에 상당히 휴리스틱하게 그 사람들이 이런 관습상으로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해오고 있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이 마지막 오퍼레이션 레벨에서는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뭔가를 빠르고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자동화되게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쪽.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디지털이 사실은 어디서 먼저 일어나냐.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 빅데이터가 저 끝에서 일어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본질적으로 그거에 조직이 호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러면 오퍼레이션 레벨에서 디시전을 서포팅 해줄 수 있는 IT 툴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앞에 이야기가.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는 뭐를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넣어줘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디시전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네 단계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측을 하고 뭐를 해야 되겠다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행을 한다. 사실 의사결정은 네 가지 단계로 우리가 한다 그랬죠. 전번에는 생각나요? 제1단계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우리가 문제가 시작이 되면 이 문제점을 나열하기 시작해요. 어떤 거를 풀기 위해서 문제점을 나열. 그거를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그걸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사결정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분석,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문제 중에서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크리티컬한 문제를 잡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해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로블럼 어널리시스다, PA다. 그래서 항상 프로블럼 어널리시스를 하죠.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하면 뭐가 자동 발생적으로 생기냐면 대안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거 있어요. 그럼 그 대안들이 얼터너티브들이 나타나죠. 그 얼터너티브들이 나타난 걸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대안들을 보면서 선택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Decision Analysis다 이렇게 불러요. DA다. 근데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디시전은 사실은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PPA 이 디시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PPA라는 거는 Potential Problem Analysis예요. 그래서 이 전번에 얘기한 것은 우리가 아주 완벽한 의사결정을 지금 했다고 쳐도 그게 1년, 10년, 20년 지나가면 그게 하자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리라고. 20년, 30년 후에는 지금 이 결정이. 여러분들 장가 가실 때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잊지 말게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여러분들 배우자 얼굴을 딱 보고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를 꼭 생각해야 되냐면 20년? 30년? 40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얘기해보세요. 주름이 많아요. 네. 물론 그렇긴 하죠. 장모가 돼 있는 거야. 장모가 한 30년 이상 차이 나잖아요.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장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장모같이 되는구나, 이거. 의사결정도 똑같은 거라고, 이게. 지금은 완벽하지. 좋은 거 같지? 그렇지만 20년, 30년, 40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의사결정에서. 하나는 예방대책, 긴급대책, 이거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는 이 순간에. 결혼하는 이 순간에 장모같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그걸 예방해야 되잖아요.
말이 많아진다든가 그런 건 그거 못하게. 그 다음에 그래도 된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그거에 긴급 대책을 마련해줘. 근데 긴급 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라 그랬냐면 긴급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1, 2, 3, 4가 있는데 긴급 대책이 발동할 수 있는 트리거링 레벨을 정해야 된다. 어떤 단계에 오면 나는 이걸 발동하고 어떤 단계에 오면 이걸 발동한다는 그 트리거링 레벨을 정해야 돼. 그래야 이게 완벽한 의사결정을 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 그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거는 3단계까지만 해요. 4단계 안 해. 그러니까 맨날 펑크가 나는 거야. 하루 이틀 지나면. 그래서 이혼하고 그러는 거야. 장모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혼하겠어요? 그냥 다 살겠지. 근데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지금 그걸 좀 심플리하이해서 만들어준 건데.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문제를 바라다보고 그걸 뭐를 풀까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뭐 액션을 취해가지고 이거 연속적으로 막 돌아가는 거다. 지금 이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전투기도 잠깐만서 이게 지금 관측을 하고 뭐가 나타나고 빨리 뭐 대응을 하고 레이저에 뭐가 잡히면 빨리 대응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의 일련의 피드백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서 지금 크로스 셀링을 한다. 이걸 샀는데 당신 이거 사야 되는데 다른 옆에 사람들은 이런 걸 사던데 하고 레코멘드를 한다. 크로스 셀링. 크로스 셀링을 이걸 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보면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뭐 기다리세요. 당신은 가습기 샀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가 뭐 추천해주는 물건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로 그런다 그러면 미쳤냐? 이거 탁 끊어버리잖아. 애마존이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딱 사면 이런 물건 산 사람은 이런 물건도 사던데 이런 물건 사면 또 이렇게 되던데 너 같은 사람은 이런 것들 사던데 빨리빨리 되대. 그게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룰과 아날리틱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제 우리가 IT를 통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제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에서 보는데 실시간 돌아가는 기업에서 주로 보는 게 BAM, 비즈니스 액티비티 모니터링 하는 거. 이거가 이제 BAM이 상당히 솔루션이 많죠. 그런 게. 그래서 더군다나 이 센서를 갖고 빨리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 BAM이 상당히 중요한 툴이 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전투기나 이런 것도 상당히 BAM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계속적으로 이 모니터링 하는 게 결국은 미들웨어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 줘야 그 조직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굴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모든 액션은 그 앞에 디시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디시전 없이 막 액션하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러면 모든 액션의 앞에 디시전이 달려있다 그러면 디시전 파트를 우리가 제공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두 번째 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 일반 기업들이 했던 거가 이런 것들을 했어요. 오더 트랜잭션 하려면 뭐 프로덕트나 양이나 이런 게 중요했고 커스터머 데이터에서는 이 사람 과거 산 히스토리, 이름, 뭐 주소 그 다음에 이 프로덕트 데이터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룰을 세워주고 어널리틱스하게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런 모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오퍼레이션 레벨에.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있지만 그 위에 뭐가 필요하기 시작했냐면 야 물건을 좀 오더를 잘하려니까 그게 꼭 종이 또는 인터넷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도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이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또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거야. 네? 바이어가 백화점에 있는지 길거리에 있는지 뭐 약국에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이런 모듈들이 이제 탄생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커스터머 데이터도 이런 데 있다가 쪼르륵 이런 스타일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직상으로 보면 그건 데이터 이야기고 로직상으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로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크로스셀링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 포션 이런 사이사이에 끼어는 거 요건 하얀 거 그대로 있지만 요 사이에 끼어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 가서도 얘기할 때도 기업에 가면 이런 거 하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상당히 자동화, 효율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앞으로 빅데이터를 맞이해서 빨리빨리 리스폰스를 얻으려면 상당 도시는 이런 식으로 꾸며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이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이 디시전이라는 게 상당히 액션의 맨 앞에 자꾸 오는데, 그거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BI, BPM 이런 것들을 모디파이 해야 되는 거다.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 거다.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중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 기업들이 하고 있는 로직이었다나 또는 기존 솔루션들을 갖고 하는 기존 기업들의 로직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더 어드밴스된 솔루션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렇게 BI를 부르지만 BI도 상당 포션 그놈이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게 요즘 와가지고는 상당히 모양을 달리 해가지고 리얼타임 BI를 만들어야 되겠다. 리스폰스하고 센싱해서 바로 리스폰스 할 수 있는 BI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거가 요즘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진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이제 중요한 때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소위 뭐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면, 이 오퍼레이셔널 인텔리전스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다가가야 되는데, 그걸 다가갈 때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로직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툴들을 붙여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이 야, 그거 하면 나한테 뭐 득이 되냐, 이런 솔직한 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길은 마치 이런 길인지 모른다 이게. 너가 이제 고민하지 마라. 너가 막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할까? 이건 뭐 뭐를 지향적으로 만들어야 되나? 뭘 관측해야 되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맡기면 이런 도구들을 도구를 통해 가지고 너가 고민 안 하고 바로 그냥 리스폰스하게 만들어준다. 마치 전투기가 저기서 뭐 무슨 레이더망에 뭐가 잡혔다. 그럼 이걸 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빨리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전투기가 맞으니까. 그럴 때 그걸 고민하고 이럴 필요 없다. 자동 장치에 의해서 그것이 감지가 된다. 이게 적군 비행기인지 아군 비행기인지 그런 게 이제 감지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이제부터 너한테 오퍼레이셔널 인텔리전스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 오퍼레이셔널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너가 고민하지 않고 우리의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니네들이 보다 편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하고 액션을 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조리 있게 좀 이런 것들을 끼워 넣어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로직이라는 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향해서 우리가 이러한 솔루션이나 패키지들을 이렇게 깔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서 그냥 뭐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디맨드를 향해서 야, 니네들은 무슨 고민이 있냐? 왜 니네가 이런 IT를 많으면서도 왜 문제를 못 푸나? 또는 왜 고객의 소리가 들어와서 니네가 무슨 물건을 디자인하고 뭐 이래야 된다는데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나? 뭐 이런 등등의 애로사항들을 들으면서 그 애로사항을 향해서 우리가 그거를 로직이니까 그 사람들이 풀 수 있는 로직을 만들어주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디지털 비즈니스라는 것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오퍼레이션 레벨에
비즈니스 모멘트가 더 많다. CXO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멘트보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레벨에서부터 우리가 디지털 비즈니스를 출발하는 것이 맞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멘트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접점이 나왔다 이거야. 접점이 나왔을 때 센싱하고 리스폰스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제일 강조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우리가 저기 정리한 거를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트랜잭션을 넘어서 또는 기록을